아랫입술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칠해놓고 좀 물을 좀 많이 흥건하게 했어요. 지금 이 부분 하이라이트가 상당히 좀 채도가 높고 밝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아주 얇게 한번 하이라이트의 색깔입니다. 이게 그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입술에서 신경을 써야지 될 게 요렇게 둥근 거죠. 그렇게 둥근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채화는 결국 대생이에요. 대생. 수채화 물감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여기에 이제 기술을 뭐 부리거나 뭐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보다 여기를 좀 더 어둡게 칠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선은 안정감 있게 안전하게 그리는 방법으로 여기를 다 칠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묘사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그리고 번지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어디 여기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조금 바꿔주면서 부드럽게 인체는 절단 나는 부분이 없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죠. 입술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 윗면을 건드려 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윗면을 칠해 주는데 밑면을 조금 어둡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고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그 하이라이트도 이제 요 부분이 좀 많이 밝죠. 많이 밝고 채도를 높게. 이제 묘사가 들어가면은 조금 채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칠한 거는 이제 제 표현대로라면 2차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색보다 2차 색은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붓의 물기를 빼서 닦아주고 그 다음 묘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주름 있죠. 여기 주름들도 보면 이게 이 입술의 그 둥글기에 따라서 요 각도가 변하죠.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둥근 거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둥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하이라이트 있는 쪽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간 약해지게. 이 각도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서도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밝은 건 아니니까 요 정도 색깔이 밝은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고 이런 것들도 조금 다시 좀 붓의 물기를 빼서 여기를 조금 닦아줘야겠어요. 이 얼룩이 될 수 있으니까. 닦아줄 때는 붓의 물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빼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기가 남아있으면 일로 스며들어가요. 내가 칠한데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경험하면서 해야겠죠. 이제 치아도 좀 칠해 볼게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칠할 때 조금 물기를 좀 많이 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물기가 너무 없으면 그러면은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흥건하게 처음에는 좀 흥건하게 하고 이것이 바닥을 좀 적셔 놓은 다음에 묘사를 해 들어가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여기까지 다 칠해도 무방하긴 한데 다 칠해버릴까? 다 칠해버리죠. 다 칠하고서 좀 쉽게 해야 되는 거니까 다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 하이라이트가 좀 있습니다. 치아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뭐 물감 얼룩이 좀 심하게 젖은다든가 어떤 한 부분으로다가 좀 몰린다든가 이제 그런 거 없게. 그 사실 여기 이 안에서 물의 흐름을 어떻게 지배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완전히 새하얀 건 아니지만 저건 남겨놓고 그리고 또 이제 치아의 그 결 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하이라이트보다는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붓으로 위치 스케치 하듯이 좀 닦아주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해 놓죠. 자, 여기서도 조금 밝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그리고 뭐 이쪽에도 좀 있긴 있는데 자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좀 해야겠죠. 이렇게 일단 이 아랫니보다 윗니가 밝아요. 그러니까 아랫니는 살짝 그늘로다가 묻혀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붓끝을 잘 활용해서 형태가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붓을 살짝 갖다 대는 거죠. 섬세한 묘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그 두꺼운 선이 나와서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붓끝에 집중을 해서 그려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그 처음부터 원하는 색이 아니라 적셔 놓는 그런 기분으로 적셔 놓는 기분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건데 좀 닦아줄 필요가 있는데도 그러다 보면 나오겠죠.
여기서도 이제 신경 써줘야 될 게, 여기는 저쪽 공간이 있는 데고 여기는 붙어 있는 데요. 그래서 치아의 그 갈라진 이 선이 너무 세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부드럽게 그 그라데이션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형태를 치아의 형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이게 하나의 그 선이 아니라 톤이 될 수 있게 조금 어떻게 넣어줘야겠다. 자, 여기서도 그늘 속에서 아주 약하게 밝은 치아의 형태가 보여요. 여기서도 약하게 있는데 살살 닦아주면서, 자, 지금 이 치아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어둡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 부분 요것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라데이션을 해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이제 이 치아도 처음에 한번 말라 있을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덮어주면서, 덮어주고 이제 젖어 있을 때는 얼마든지 빼낼 수가 있어요. 젖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적셔 놓고 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일종의 닥사이드 라인인데, 그렇다 그래서 너무 새까맣게 되면 새 뜬 것처럼 되니까 치아가 그렇게 되지 않게, 그러나 이제 물감을 충분하게 묻혀준다 라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색깔을 여긴 약간 바꿨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좀 딱딱하게 한다든가 뭐 그렇게 되지 않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게 한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치아는 요거보다 이쪽으로 가면서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것도 조금 이제 적셔 놓고 이렇게 칠해 놓으면 좀 젖어 있죠. 그래서
적셔 놓고 그 다음을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빼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젖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도를 봐가면서 이런 부분도 그라데이션을 잘 해주면 아주 멋지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요거는 이제 좀 어두우니까 그리고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여기도 역시 치아에 밝은 면이 있긴 있는데 적셔놓고 그리고 또 이제 살짝 닦아주는 거죠. 보일 정도. 지금 사실 여기 그늘이나 이쪽 그늘이 더 어두워져야 돼요. 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쪽 그림자 그늘도 조금 이 정도까지. 이쯤 되면 여기 이제 윗입술도 조금 그려줘야겠죠. 어떤 거든지 뭐가 닥사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이라이트가 꼭 반짝거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동네에서 좀 밝은 것들이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잡는 건 입술 이쪽 면에 있어서의 닥사이드 라인이에요. 주름과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자, 여기 이런 부분에서 좀 물기가 그래도 붓에 있어야 얘네들이 기다려줘요. 그라데이션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첫 번째 1차 색보다는 2차 색이 조금 진한데 그래도 약간 좀 물기가 흥건하게 해서 이 그라데이션 해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비가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그 대비를 최소화한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충분하게 적셔 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젖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물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버리면, 여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금, 2차 색이라고 하더라도, 물기가 좀 있게. 이쪽은 이제 구륜군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연장되는 부분이라 여기에서의 그 그라데이션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입술이 상당히 딱딱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쪽도 좀 잡아볼게요. 닥사이드 레이지 이 정도쯤에 있는데 꼭 닥사이드 라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밝힙니다. 채도를 립스틱이 좀 채도를 좀 높게 해줘야
립스틱의 그 느낌이 있겠죠. 채도를 조금 높였어요. 사실은 입술도 어, 좀 설명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둥근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크게 둥근 거 하나에다가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둥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가 정면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구조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이제 여기다 이걸 조금이라도 어둡게 해주면 이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런 선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제대로 구조적으로 그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짝 눌러보면 얘가 위에 있는 애고 지금 제가 칠한데 여기가 아래에 있는 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주름도 나오고 뭐 묘사가 이루어져야 이제 구조적으로 갖춰진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지금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이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그리는 거. 여기서도 이 주변의 명도하고 또 맞춰서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도 여기가 이 끝이 어두운 게 아니라 여기가 어두워요. 여기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반사광 때문에 좀 밝아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부분이 볼록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닥사이드 라인이고 여기가 어둡다 그랬어요. 여기가 명도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게 두꺼워요. 여기가 두껍습니다. 두툼해요. 예. 여기서도 물론 이제 여기 반사광선도 나오고 묘사 더 들어갈 거죠.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색깔을 먼저 넣어주고 여기서도 이제 명암의 변화 같은 거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드럽게 마르기 전에 그래서 이걸 칠할 때 반드시 물기가 좀 흥건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묘사 들어갈 때는 1차 색보다 2차 색이 더 진하게 이렇게 칠해가는 거죠. 그 붉은색을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붉은색만 가지고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술의 그늘지대를 계속 붉은색 하나만 가지고 그리면은 입체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붉은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바이올렛을 조금 썼어요. 그리고 연결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자 여기 이제 색이 바이올렛이 들어가니까 이거보다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이 색깔만 갖고서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터득을 한 그런 건데 뭐 붉은색 가지고 뭘 그릴 일이 있었는데 아 이거 뭐 앞만 칠해도 이게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이 끝의 그림자 그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려줘야겠죠. 근데 여기서도 항상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평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입체감이 나오게 하려면 구조를 살펴야 돼요. 그 구조가 뭐냐? 여기가 밝고 요쪽이 어둡고 요거보단 요쪽이 조금 더 어둡다. 그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참 답답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선 하나만 탁 그어놓고 그렸는 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채화는 대생이다. 덩어리를 그리는 거다. 유화는 유화물감으로 덩어리를 그리는 거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수채화 해야지 그리고 수채화만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림이 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생을 반드시 해야만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그 덩어리로서의 구조, 옆면 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데 좀 더 묘사를 하고 그런 거 말씀 이어갈게요.
여기 관골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닥사이드 라인이 있는데 하골과 구륜근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 주변으로 구륜근이 이렇게 있고 이 입술을 여기 그림자가 좀 진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그렇게 진하진 않습니다. 좀 서서히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왜 그 우리가 그 애기들 심술보라 그러는 거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관골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하악골이고 그래서 구륜근이 이렇게 돌아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느낌의 구별이 좀 있어야지 되고 어, 요 부분이 살짝 명도가 조금 어둡습니다. 이거 먼저 칠해 놓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하악골로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게 하악골이죠.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 구륜근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살짝 밝아요 명도가.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나와야겠죠. 부드럽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요쪽에서 빛이 측면에서 왔기 때문에 요쪽에서 요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밝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여기 턱의 그림자 정도 좀 그려놓을까? 그림자가 한 이 정도 지어졌어요. 이 피부색은 나중에 이제 그 위에 한 번 더 이제 글레이징 하듯이 덮어주면 그 명도 저 채도가 높아지면서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여기에 이제 구륜근이 있어서 여기 이제 하골하고 관골하고 사이에 이 부분이 살짝 찾기 힘들 정도로 살짝 밝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약간의 차이인데도 좀 인물하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 잡아놓을까? 예, 입술이 이렇게 조금 한 요 정도가 입술 아래쪽에 반사광선이 조금 있는데 부드럽게 이런 것도 좀 부드럽게 해놓고 여기를 더 어둡게 해 들어가야겠죠. 여기 요 입술하고 어 요쪽 이 구륜근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물감을 2차 색을 들어갈 때는 약간 진하게 한다. 그런 말씀드렸죠. 진하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요거보다는 여기가 조금 어둡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제 물감 너무 몰리지 않게 약간씩 이쪽으로 번져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너무 한 번에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고 말리고 또 다시 손을 대고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밑에 입술 이 부분이 제법 어둡습니다. 그립자진 부분이죠. 조금 진하게 여기 손가락의 형태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자 그늘진데 닥사이드 라인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붓에 물기를 좀 제거한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을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그 좀 근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그 이게 무슨 저기 피부를 갖다가 제거하고서 그리는 게 아니라 피부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이제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서 약간의 그 명도 차이가 또 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연결시켜가면서 그려줘야겠죠. 이 광고 여기는 이게 지금 면적이 조금 밝은 게 좀 큰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데 명암 들어간 것보다는 톤이 좀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기 안면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여기 아직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약간 그 핑크 계열의 저기 볼터치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채도 높이기로다가 해주고 지금 여기서는 요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그거를 잘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위에 뭐 볼 터치 색깔과 데센과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그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도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 차이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흑백은 아니지만 약간은 색을 넣어서 그럼 대생을 좀 먼저 해 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색깔을 다 이거를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은 말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화지 적셔서 이런 부분 좀 채도 높은 데라든가 그런 데는 또 이제 2차적으로 칠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렇게 둥글다. 이게 구다. 구인데 빛이 여기서는 이렇게 왔고 여기 반사광선 받아서 어디가 어두워져야 구가 되냐면 여기가 어두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톤을 조금 옆으로 잘 이렇게 구가 될 수 있게 만져줘야겠죠. 닦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가 살짝 밝아요. 여기가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약간 밝게 해주고 전환을 시켜주고 여기를 어둡게 해줘야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큰 구가 되면서 이쪽으로다가 넘어가게 됩니다. 잘 보이질 않아서 그거를 느끼게 그리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다가는 알고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하고 여기에 살짝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응용을 해서 모델을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여기 있는 거에 대한 밝기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뭐 비슷하긴 되겠지만 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둥근 거다. 이런 둥근 구가 하나 있다 여기. 아직도 여기 조금 이제 요 부분 좀 처리를 좀 해야 돼요. 관골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하골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제 채도도 좀 높이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좀 해야겠죠. 제가 여기 마저 좀 더 하고 그런 말씀 이어갈게요.
전체를 다시 좀 한번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여기를 한번 손가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칠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처음에 초보를 칠할 적에 이거를 그 물을 좀 충분하게 물 충분하게 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손을 더 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허옇게 일단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덧입힐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해서 도화지를 적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그 좀 힘든 게 내가 덧칠하고 싶은데 얘 금방 말라버려요, 그렇죠?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색깔 1차 색을 여유롭게 좀 충분하게 색깔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차 색을 들어갈 때는 1차 색보다는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부분 같은데 이게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번지기를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물감이 번져 나갈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말라 있다면은 좀 많이 제한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 색은 좀 물을 좀 많이 사용한다. 2차 색은 1차 색 때 했던 것보다 좀 진하게 한다. 그런 거고 또 물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물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기 전에 이미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칠했는데 얘가 말라버린다. 아니면 이게 말까 말까 막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그거를 손을 대면은 이게 얼룩이 져버려요. 그럴 때는 손을 딱 띄고 더 그러지 않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묘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말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덧칠하는 이제 덧칠해야 되는데 묘사를 이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기를 좀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칠해서 여기가 좀 그 물감이 좀 진해졌죠. 이제 이런 거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명도를 조절을 하고 또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 마른 거를 내가 칠하고자 하는 부위 아니면 여기 전체를 그냥 우선 물을 칠해주는 거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안정적으로 번지기를 하는 방법 뭐 이제 그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직접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방법대로 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를 좀 멋있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적셔 놓는 거죠. 적셔 놓고 이제 그리면 되는데 이거 적시는 것도 물이 어느 정도가 좋으냐. 물이 너무 많으면 이게 좀 원하는 묘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여기에 좀 질질 흘러내리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닦아주고 요걸 적절한 그러니까 표면에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하다든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물이 너무 많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음, 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그리면 되지만 너무 많게 되면은 어떤 형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 표면에 있는 물이 어느 정도 좀 종이에 스며들고 내가 붓질을 하기에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몇 번 해보시면은 이제 요령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적셔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관찰을 잘 해가면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좀 안전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번지기가 이상해지지 않고. 근데 이제 너무 많게 되면은 과도하게 이렇게 이 형태 같은 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봐가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묘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드레싱 페이퍼를 여기다 올렸어요.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설명할게. 이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 이제 그 전두근이라는 게 있죠. 전두근이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있는데 전두근이 여기 이마 이 부분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게 상완 와윤기죠. 예, 여기 돌출돼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돌출돼 나와 있죠. 여기가 전두근도 이제 여기 전두윤기라고 있는데 뭐 이게 이렇게 크게 돌출돼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양쪽이 돌출돼 나와 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돌출돼 나와 있냐 하면 여기 안윤근이 있어요. 안윤근이 이렇게 돌출돼 나와 있다. 이만큼 안윤근이 한 이만큼 있어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안윤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관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상악골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상악골이고 여기 이제 하악골이에요.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하악골이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우리가 인물화 그리면 그냥 이 부분 눈 있는 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런 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구륜근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구륜근도 앞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예. 구륜근이 있고 이렇게 또 코 역시 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비근근이라는 게 있어요. 비근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경골 딱딱한 뼈고 여기는 이제 연골이죠. 여기 코끝 여기도 돌출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돌출돼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거보다는 좀 아래쪽이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인물화를 그리면은 뭘 잘 그려줘야 되냐면 이런 것들 이렇게 돌출돼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잘 돼야지 돼요. 여기 이런데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쉽지가 않죠. 여기 이제 그 추미근이 있어요. 추미근이 있고 여기 비근근이 있고 이런 것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상순거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으면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돌출돼 나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러면 수채화를 그릴 때 눈의 형태를 잡아주고 뭐 눈동자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돌출돼 나와 있으면 어디가 밝으냐 그렇죠? 뭐 대략 한 뭐 이 정도가 밝든가 빛이 이쪽에서 왔으면 뭐 여기보다 한 이 정도가 밝든가 해서 이게 이렇게 둥근 거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명도 차이를 줘야지 되는 거죠.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명도의 차이를 줘야지 되는 겁니다. 눈 이것도 이게 이렇게 둥근 거고 또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 이 눈 안에 있는 거는 좀 표현하기가 명도의 차이 뭐 확실하게 눈동자하고 이 하얀 동자하고는 구별이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둥글게 나오게 해주는 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거를 잘해주면은 뭐 그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출돼 나온 부분을 돌출돼 나오게 그려준다. 또 이렇게 돌출돼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점 명도의 차이가 나면서 어두워진다. 이런 관계. 여기도 돌출돼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볼록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서도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죠. 이 관골 얘기가 돌출돼 나와 있는데 이걸 큰 덩어리를 놓고 볼 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또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돌출돼 나온 것만큼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들.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볼록 나왔다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뭐죠? 평면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볼록 나왔다가 턴해요. 턴해서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턴할 때 뭐가 있냐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이 지대가. 그러니까 이 지대가 밝아요. 이 지대가.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둥글게 됐다가 여기서 턴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턴할 때 여기 뭐가 생기냐면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죠. 밝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와서 밝기가 똑같이 진행이 되면 이게 평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턴하는 그 밝은 톤을 잡아줘야 얘가 입체감이 나서 이렇게 둥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턴하는 그 지대가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와서 턴할 때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 그릴 때 여기 이제 좀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왔다가 아주 조금 명암의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평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턴하고 넘어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돌출돼 나온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턴하고 턴할 때 하이라이트가 생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둥글게 입술이 이렇게 될 때 여기가 턴 이거 없으면 그냥 평면이 되는 건데 여기가 밝음으로 인해서 턴하는 입체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 설명드릴 거 많죠. 뭐 이걸로다가 뭐다 그 얼굴의 근육과 뭐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 돌출돼 나온 부분도 여기가 가장 하이라이트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점점 뒤로 갈수록 어두워진다.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추미근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여기 비근근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여기가 살짝 밝아요. 그래서 여기 살짝 돌출돼 나오고 여기 턴해서 하이라이트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략 어떤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그라데이션 하는 거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지금 이거는 저기 오페라예요. 오페라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 피부의 그 굴곡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훈련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피부색에 가까운 거를 한번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페라에다가 그리니쉬 옐로우를 좀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색이 너무 뜨니까 바이올렛을 조금 더 섞었어요.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색으로 그릴 텐데 이거를 직접 칠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얇게 이제 물을 좀 섞어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이걸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물을 아주 흥건하게 많이 준비하세요. 이게 이제 물을 많이 하는 이유는 1차 색을 생각하는 거죠. 1차 색에서 전반적인 내가 칠하고자 하는 그 공간에 전체를 충분히 적셔놓고 그릴 수 있게. 왜? 말라버리니까 이 공간 여기 하이라이트를 한 이 정도쯤 잡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칠할 때 그 좀 어디 한 군데 몰려서 왜곡되지 않게 하는 거 1차 색입니다. 이거를 그 저기 뭐야 여기 전체로 물을 칠해 놓고 그 위에다 해도 괜찮은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충분히 칠해 놓는 거죠.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남겨놓고, 자, 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는 좀 닦아줘야겠죠. 하이라이트가 있다.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좀 시켜줘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인체가 아니라 과일이라든가 또 반짝거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떤 형태가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렇게 이런 정도로 닦아내는 걸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닦아내서 좀 부드럽게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목적은 이거를 하는 목적은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셔 놓고 그다음에 뭐 톤을 또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붓을 대면은 여기 얼룩이 생겨버릴 것 같아요. 아직 종이가 완전히 적셔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도 조금 마저 해볼까요? 자, 여기도 물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하이라이트가 이 정도 생길까? 이 정도? 조금 올라간다. 하이라이트를 일단은 칠해 놓고 이거를 잘 펴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에 너무 몰리지 않게 물감이 그래서 어떤 왜곡된 형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1차적인 색을 칠해 놓고 그 위에 이제 단계별로 해 나가는 거. 그게 일단은 안정감 있게 망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대략 한 이 정도쯤 있을 것 같아요. 닦아내고 그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이가 뭐 말랑말랑 하는데 그럴 때 손대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는 좀 그렇고 요 정도쯤은 조금 칠해줘도 괜찮을 만큼 물이 흥건해요. 자, 1차 색에서 2차 색 들어갈 때 2차 색은 좀 더 진하게 칠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와도 되겠다.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다가 만져주는 거예요. 이쪽도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게 젖은 상태에서 조금 더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도 여기 이제 반사광선이라든가 닥사이드 라인이 나올 텐데 그런 색깔을 좀 한번 바꿔볼게요. 바이올렛 정도에다가 뭐 약간 섞든지 뭐 말든지 중요한 건 아니다. 어쨌든 색의 차이를 이제 그늘지대로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반사광선이 있고 닥사이드 라인이 있고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라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쯤 해놓고 이쪽도 한번 좀 손을 좀 대야겠죠? 여기 이 부분 다시 이 색깔로 하이라이트 중간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 정도 조금 부드럽게 입체를 생각을 해가면서 붓의 물기를 제거해 가면서 요 단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건드려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뭐 그늘지대 닥사이드 라인이 한 이 정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른 색으로 칠했어요. 여기 이제 반사광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은 또 좀 더 닦아주고 얘하고의 이제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늘에서도 그 밝기 차이가 나야지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가면서 자,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손을 대면 여기 또 얼룩이 생겨요.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아니면 헤어드라이기 이런 걸로다가 말릴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쯤이 밝고 여기 이 정도가 이제 좀 어두울 거예요. 이거 이서에 대한 그 명암이라든가 뭔지 그런 문제보다 제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뭐죠? 그라데이션이에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점점 어두워진다.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밝아진다.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에 한번 이제 물을 한번 전체로 다 한번 칠해 놓고 하는 방법을 또 활용을 해 볼게요. 자, 물을 여기 칠해야 될 부분을 전체를 다 칠해 놓고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를 그려줘야죠. 그런 부분은 붓으로 물기를 좀 제거를 해줘서 조금 거기에 붓이 좀 닿더라도 확 번져서 원하지 않은 그러한 그 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칠해줬을 때 여기 물이 어떤 한 부분에 흥건하게 있지 않게 그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그걸 잡아주면서 여기에 있는 하이라이트 이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자, 이쪽도 덩어리감을 생각을 하면서 칠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늘까지 포함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화지가 젖어 있냐, 말라 있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닥사이드 라인이 조금 더 강하면서, 그렇죠? 이 중간 톤 쪽으로다가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여기에서도 여기가 완전 그늘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절단을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 더 번져나가지 않게 해주면서 여기서도 조금 더 뭔가 변화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덩어리를 그리는 겁니다. 덩어리를. 이거는 지금 뭐 어떤 형태 뭐 사물이 아니고 그냥 구조 돌출돼 나오게 하는 방법,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런 거죠. 여기가 조금 하이라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들어가 있는 하이라이트 잡아주는 거 중요해요. 뭐 대략 이제 그 구조물이 뭐 이렇게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그렇죠? 점점 어두워지고 이건 물론 좀 더 해야지 되는 거이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훈련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수채화와 물의 그 수채화에 있어서의 그 물의 역할 어떻게 물을 컨트롤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긴 시간 여러분들 이 그림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봐줘서 고마워요.